여기가 맞나? 거대한 붉은 벽돌 저택 앞에 서서 저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3층 건물의 위압적인 모습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생계를 위해 이런 집에 들어가 보시겠어요? 제 이름은 박선옥, 올해 59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간병인 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선옥 씨 맞으시죠? 문이 열리면서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온화한 인상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네, 맞습니다. 강유정이라고 해요. 전화로 말씀드린 며느리입니다. 유정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이 집의 규모에 숨이 막혔어요.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까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거든요. 많이 놀라셨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들 그러셔요. 아, 네. 정말 멋진 집이네요. 시아버님이 건축업을 하셔서 집을 크게 지으셨어요. 이제는 몸이 불편하셔서 간병인 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유정 씨가 집안을 안내해 주면서 설명했어요. 거실을 지나 복도로 들어서니 더욱 넓었어요. 양쪽으로 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복도 끝에는 큰 창문이 있어서 뒷마당이 한눈에 보였죠. 시아버님 방은 1층에 따로 마련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시거든요. 복도 끝방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노인이 보였어요. 아버님, 간병인분 오셨어요. 하지만 노인은 반응이 없었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계시더라고요. 뇌출혈로 쓰러지신 지 석 달째예요. 의식은 없으시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정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침대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닙니다. 그냥 편안해 보이신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운 노인의 얼굴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40년 전에 잃어버린 아버지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선옥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네요. 네, 괜찮습니다. 조금 긴장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간병 경험은 많으시죠? 네, 10년째 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시아버님이 까다로우신 편은 아니지만 정성껏 돌봐드리면 감사하겠어요. 유정 씨가 간병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식사 시간, 약 먹는 시간, 물리치료 방법까지요.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 노인이 정말 제 아버지인지 아닌지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방은 2층에 준비해 드렸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침대에 누운 노인의 얼굴이요. 눈가의 주름, 코의 모양, 심지어 귀의 형태까지 모든 게 제 기억 속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여기가 선옥 씨 방이에요. 문을 열어주며 유정 씨가 말했어요. 방은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것 중 가장 좋았어요. 깨끗한 침대, 넓은 창문, 개인 화장실까지 있었거든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편히 쓰세요. 그럼 저녁 때 뵙겠습니다. 유정 씨가 나간 후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어요. 넓은 정원에는 잘 가꿔진 나무들과 꽃들이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정말 아버지일까? 40년 전 저는 8살이었어요. 그때 큰 화재가 났고 아버지는 저를 구하려다 크게 다치셨죠. 병원에서 이틀을 버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고요. 아버지의 얼굴은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오늘 본 노인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름이 다르잖아. 유정 씨는 시아버지 성함이 강철민이라고 했어요. 제 아버지는 박영수였고요. 성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겠죠. 그냥 우연히 닮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식당에는 유정 씨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아, 선옥 씨. 소개해 드릴게요. 제 남편 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라고 합니다. 태호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아버님을 잘 부탁드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태호 씨는 아버지의 건설회사를 이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회사 일이 많이 바빠졌어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선옥 씨 같은 분이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태호 씨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시아버님이 깨어나실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물어보자 태호 씨와 유정 씨가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의사 선생님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정 씨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죠. 네, 물론이죠. 식사가 끝나고 저는 노인의 방으로 갔어요. 첫날 밤 근무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노인을 지켜봤어요. 가끔 숨소리가 거칠어지면 자세를 바꿔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더 신기했어요. 정말 아버지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혹시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아버지세요? 물론 대답은 없었어요. 의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노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착각이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거였죠. 새벽까지 간병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분이 정말 제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 집에 계신 걸까요? 그리고 왜 이름이 다른 걸까요? 새벽 5시쯤 유정 씨가 들어왔어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쉬시고 오전에는 제가 돌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방으로 올라가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과연 이 노인이 제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그냥 닮은 다른 분일까요? 아버지랑 정말 닮았어요. 둘째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침대에 누운 노인과 제가 닮은 부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오전 8시 유정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잠도 못 잤어요. 밤새 그 노인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시아버님 상태는 어떠셨어요? 안정적이셨어요.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요. 식사를 하면서 유정 씨를 자세히 봤어요. 온화하고 정중한 사람이었지만 가끔 제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선옥 씨, 혹시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아, 새로운 곳이라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러시겠어요. 며칠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하지만 유정 씨의 눈빛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뭔가가 있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길 기다리는 것 같았달까요?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원래 어떤 분이셨어요? 성격이 온화하셨어요. 건설업을 하셨지만 직원들한테도 따뜻하게 대하시고,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저희 남편 한 명뿐이에요.
시어머님은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형제자매는 없으셨나요? 없으셨어요. 외동아들이시거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실망했어요. 만약 정말 제 아버지라면 저라는 딸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 시아버님이 젊었을 때는 어떠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도 어린 시절 얘기는 별로 안 하거든요. 이상했어요. 보통 가족이라면 옛날 얘기를 나누기 마련인데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노인의 방으로 갔어요. 낮에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정말 아버지와 닮았어요. 이마의 주름 패턴, 코끝의 작은 점, 심지어 손의 모양까지요. 혹시 정말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봤어요. 그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노인의 왼손 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거든요. 40년 전 아버지가 화재에서 저를 구할 때 입은 상처와 똑같은 위치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럴 수가.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선옥 씨, 뭐 하세요? 유정 씨였어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아, 환자분 손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부종이 있나 해서. 부종요? 유정 씨가 다가와서 노인의 손을 봤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요? 네, 다행히 괜찮네요. 하지만 유정 씨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선옥 씨, 혹시 시아버님을 어디서 본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네, 왜요? 어제부터 계속 시아버님을 뚫어져라 쳐다보시길래. 아, 그게 처음 뵈는 환자분이라 주의 깊게 보려고 했어요. 그런 거군요. 하지만 유정 씨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요. 태호 씨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사셨나요? 저녁 식사 시간에 물어봤어요. 아니요, 결혼하고 나서 이사 왔어요. 원래는 아버님께서 혼자 사시다가. 그럼 시아버님은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한 15년 정도 됐나요? 15년 전이라면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5년 후네요. 그 전에는 어디 사셨는지 아세요? 태호 씨와 유정 씨가 또 서로 눈을 마주 봤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셨거든요. 이상했어요. 자신의 아버지 과거를 모른다니요. 혹시 시아버님 옛날 사진 같은 거 있나요? 사진요? 왜요? 유정 씨의 목소리가 약간 경계하는 듯 했어요. 간병하면서 환자분에 대해 알면 더 잘 돌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한번 찾아볼게요. 하지만 그 후로 사진 얘기는 없었어요. 셋째 날 밤 간병 중에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노인의 귀 뒤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도 똑같은 곳에 흉터가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넘어져서 다친 자국이라고 하셨던 정말 아버지인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버지라고 작게 속삭였는데 노인의 눈꺼풀이 살짝 떨린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봤어요. 아버지, 저예요. 선옥이에요. 이번엔 확실히 반응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약간 움직였거든요. 정말 아버지세요? 하지만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어요. 새벽에 유정 씨가 교대하러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시아버님이 반응을 보이신 적 있나요? 반응요? 무슨 반응을? 손을 움직인다거나 눈꺼풀이 떨린다거나. 유정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 반응은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하지만 분명히 반응이 있었어요.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면요. 그날 아침 태호 씨가 회사에 가기 전에 저를 따로 불렀어요.
선옥 씨,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버님께 너무 많은 자극을 주지 마세요. 자극이요? 큰 소리로 말한다거나, 너무 많이 만진다거나, 그런 것들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물론이에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버님에게서 특이한 반응을 보시면 저희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환자의 회복 신호를 걱정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혼자 있을 때 노인의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침대 머리맡에 있는 서랍장 위에 약병이 하나 있었거든요. 라벨을 보니 진정제였어요. 그것도 상당히 강한 것 같았고요. 왜 의식불명 환자에게 진정제를? 궁금해서 용법을 봤는데 하루에 2번씩 투여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진정제가 필요할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약병을 제자리에 두고 침대 곁으로 갔어요. 유정 씨가 들어왔어요. 선옥 씨, 뭐 하세요? 그냥 환자분 상태 보고 있었어요. 유정 씨가 제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오늘따라 자주 들어오시네요. 간병인이니까 환자를 자주 봐야죠. 물론이에요. 하지만 너무 자주 들락거리면 환자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집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요. 그리고 침대에 누운 노인이 정말 제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하지만 왜 이 집에 계신 걸까요? 그리고 왜 강철민이라는 이름을 쓰고 계신 걸까요? 과연 이 미스터리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집 모든 방에 눈이 달려 있어요. 넷째 날 아침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가사도우미 오상혜 씨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었어요. 상혜 씨는 50대 중반의 마른 체형 여성이었어요. 20년째 이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첫날부터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무슨 뜻이세요? 빨래를 접는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상혜 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옥 씨, 혹시 시아버님께서 가끔 반응을 보이시는 거 못 보셨어요? 반응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것들이 착각이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가끔, 정말 가끔 눈을 뜨실 때가 있어요. 정말요? 하지만 그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상혜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젊은 부부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혹시 시아버님이 깨어나시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쉿! 상혜 씨가 급히 제 입을 막았어요.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들리면 큰일 나요. 그때 집안에서 유정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혜 씨, 어디 계세요? 네, 나가고 있어요. 상혜 씨가 급히 빨래를 정리하며 속삭였어요. 선옥 씨, 정말 조심하세요. 이 집은, 이 집은 보이는 것과 달라요. 그 말을 남기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홀로 뒷마당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상혜 씨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짐작이 되었거든요. 점심시간 식탁에서 태호 씨와 유정 씨가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어요. 아버님 상태는 어떠신 것 같아? 별다른 변화 없으셔. 의사 선생님도 회복 가능성은 낮다고 하시잖아. 그렇긴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잖아. 무슨 혹시나? 만약 깨어나시면 우리 입장이 좀 곤란해질 수도 있고
유정 씨가 태호 씨를 제지하듯 눈짓했어요.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아, 선옥 씨.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요. 점심 먹으려고요. 그러세요. 오늘은 삼계탕 끓였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분명 제가 들으면 안 되는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혹시 시아버님께서 깨어나실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건가요?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태호 씨와 유정 씨가 또 눈을 마주 봤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깨어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호 씨의 대답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았달까요? 오후에 노인의 방에서 간병을 하던 중 이상한 걸 또 발견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약간 쓴맛이 나는 냄새였어요. 이게 뭐지? 컵을 들여다봤는데 물 위에 하얀 가루가 살짝 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선옥 씨, 뭘 하세요? 유정 씨였어요. 제가 컵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 환자분 물컵이 더러워져서 갈아드리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유정 씨가 급히 다가와서 컵을 가져갔어요. 제가 갈아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하면. 아니에요. 간병인 분이 그런 일까지 하시면 안 되죠. 유정 씨가 컵을 가져가는 모습이 너무 급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태호 씨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선옥 씨, 아버님 상태는 어떠셨어요? 안정적이셨어요. 혹시 특이한 반응 같은 건 없었나요? 또 그런 질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환자의 반응에 민감하게 굴까요?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오후에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자 또 한 번 눈꺼풀이 떨렸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환자가 반응을 보이는 건 좋은 신호 아닌가요? 태호 씨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 물론이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보고해야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밤 간병 중에 상희 씨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어요. 선옥 씨, 잠깐 나와보세요. 복도로 나가서 상희 씨가 속삭였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가요? 시아버님께 드리는 물. 조심해서 보세요. 물이요? 네.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맡은 그 냄새 말인가 봅니다. 혹시 약물을 타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상혜 씨가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아버님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20년째 이 집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느낌요? 젊은 부부가 시아버님이 깨어나시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왜요?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상혜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선옥 씨는 조심하세요. 너무 호기심을 보이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하다고요? 이 집 사람들은 자기들 비밀을 지키려고 뭐든 할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상희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노인의 방으로 돌아가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 가족이 노인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정말 물에 뭔가를 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오전에 유정 씨가 노인에게 물을 가져다 줄 때
유심히 봤어요. 컵에 물을 따르고 나서 작은 봉지에서 가루 같은 걸 꺼내 타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지? 궁금해서 유정 씨가 나간 후 쓰레기통을 뒤져봤어요. 빈 약봉지가 하나 있었는데 라벨을 보니 수면제였어요. 수면제라고? 의식불명 환자에게 수면제를 준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태호 씨가 서 있었어요. 아, 쓰레기를 비우려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계셨잖아요. 태호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니에요. 그냥, 선옥 씨, 저희가 지금까지 친절하게 대해드렸다고 해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으로 반말을 쓰더라고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본인 일만 하세요. 쓸데없는 호기심 부리지 마시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날의 정중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날 밤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집에는 분명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은 침대에 누운 노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요. 과연 이 가족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럴 수가 없어. 다섯째 날 오후 노인의 옷을 갈아입혀 드리던 중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왼쪽 어깨 근처에 있는 오래된 흉터가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제 기억 속 아버지도 똑같은 곳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40년 전 그 불길한 밤, 아버지는 화재에서 저를 구하려다 큰 화상을 입으셨어요. 특히 왼쪽 어깨 부분이 심했죠. 정말 아버지신가? 손이 떨렸어요. 흉터의 모양, 크기, 위치까지 모든 게 일치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선옥 씨, 유정 씨가 들어오더니 제가 환자 옷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 봤어요. 뭘 하고 계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 옷을 갈아입혀 드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자세히 보고 계셨어요? 상처가 있나 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상처요? 유정 씨가 다가와서 노인의 어깨를 봤어요. 여기 흉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오래된 화상 흉터 같은데. 아, 그거요? 시아버님이 젊었을 때 사고로 다치신 거예요. 어떤 사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셨거든요. 또 그런 대답이었어요. 가족인데 과거를 모른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선옥 씨, 환자분 옷을 너무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갈아입혀 드리기만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 노인이 제 아버지라는 확신 말이에요. 저녁 시간 혼자서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닮은 얼굴, 손등에 화상 자국, 귀 뒤에 흉터, 그리고 어깨에 큰 화상까지.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집에 계신 거지? 아버지는 분명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직접 장례식도 치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살아서 계신 걸까요? 그날 밤 간병 중에 저는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죠?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노인의 눈이 살짝 열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갔어요. 분명히 눈을 뜨고 저를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저예요. 선옥이에요. 노인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옥.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제 아버지였어요. 왜, 여기, 계세요? 위험하다고요? 뭐가 위험해요? 들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급히 눈을 감으셨어요. 유정 씨가 들어왔어요. 선옥 씨, 뭔 일이에요? 목소리가 들려서 그냥 환자분께 말을 걸어봤어요. 말을요? 반응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하신 게 이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러세요.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는 마세요. 유정 씨가 나간 후 저는 아버지께 속삭였어요.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반응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희 씨와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면서 얘기했어요. 상희 씨, 시아버님께서 이 집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들은 얘기로는 요양원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이요? 네, 몸이 불편해서 혼자 살기 어려우셨다나 봐요. 가족은 없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혜 씨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보기엔 시아버님이 정말 태호 씨 아버지인지 의심스러워요. 왜요? 전혀 안 닮았거든요. 그리고 태호 씨가 시아버님을 대하는 태도도 이상하고 어떻게 이상한가요? 정말 자기 아버지라면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싶어요. 차갑거든요. 제 마음속 의심이 더 커졌어요. 혹시 태호 씨가 진짜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그날 오후 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아봤어요. 거실 서재에 들어가서 책장을 살펴봤는데 한쪽 구석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주위를 살피고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매매 계약서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띄었어요. 양로원 입소 계약서. 계약자 이름은 박영수, 제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이게 뭐지? 서류를 자세히 봤는데 15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증인欄에는 강태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아버지가 양로원에 계셨구나. 그런데 어떻게 태호 씨가 보증인이 된 걸까요? 더 찾아보니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재산증여 계약서. 박영수가 모든 재산을 강태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럴 수가. 아버지가 태호 씨에게 재산을 물려주셨다고요? 그런데 왜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하고 계시는 거죠?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태호 씨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는 개인 서재입니다. 들어오시면 안 돼요. 태호 씨가 큰 걸음으로 다가와서 제 손에 있던 서류를 빼앗았어요. 이걸 왜 보고 계셨죠? 우연히 눈에 띄어서. 우연이라고요? 태호 씨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어요. 선옥 씨, 저희가 너무 관대하게 대해드렸나 봅니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맡은 일만 하세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그냥 나가시라고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서재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도 놀라운데 태호 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리고 왜 강철민이라는 이름을 쓰고 계신 걸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 방에서 간병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약하게 대답하셨어요. 호, 보호요? 누구로부터 보호받으려고요?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지만 더 이상 대답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정리해 봤어요. 아버지는 40년 전에 죽지 않으셨어요. 어디선가 살아계시다가 양로원에 들어가셨고 그 후 이 집으로 오신 거예요.
하지만 왜 저를 찾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태호 씨에게 재산을 주신 걸까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비밀을 알아내는 게 안전할까요? 그분이 주는 수액이 평범한 게 아닐 거예요. 여섯째 날 아침 뒷마당에서 상희 씨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빨래를 널면서도 계속 집안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무서운 경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손끝이 저절로 떨렸어요. 수액이요? 네, 시아버님께 매일 놓는 그 수액 말이에요. 상희 씨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영양제일까요? 제가 보기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약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요? 20년째 이 집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젊은 부부의 목적이 시아버님을 돌보는 게 아니라 상혜 씨가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요?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점들이요? 시아버님이 가끔 의식을 되찾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젊은 부부가 더 많은 약을 주더라고요. 제가 어제 본 것도 그런 상황이었나 보네요. 그리고 상희 씨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가끔 시아버님 방에서 베개를 들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베개를요? 네, 뭘 하려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웠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상희 씨,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옥 씨만큼은 조심하세요.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면. 그때 집안에서 유정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희 씨, 선옥 씨도 같이 들어오세요. 네, 들어가고 있어요. 상희 씨가 급히 빨래를 마무리하며 제게 눈짓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유정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시아버님 간병 방법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수액 투여 시간을 늘리고 약도 조금 더 드리려고요. 상희 씨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혹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건가요? 네, 물론이죠.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정적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환자분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악화되고 있을 수 있어요. 유정 씨의 설명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오후에 아버지 방에서 간병하던 중 정말로 수액을 더 많이 투여하더라고요. 유정 씨가 직접 와서 수액백을 교체했는데 평소보다 큰 용량이었어요. 이 수액은 뭔가요? 영양제예요. 환자분이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수액백에는 영양제라고 적힌 라벨이 없었어요. 유정 씨가 나간 후 저는 수액백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투명한 액체였는데 가끔 침전물 같은 게 보였어요. 이게 정말 영양제일까? 그때 아버지가 작게 신음하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눈을 살짝 뜨시더니 제 손을 약하게 잡으셨어요. 선호가, 네, 아버지. 나, 나가야 해.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요? 위험해. 이 집이, 왜 위험해요? 뭔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말을 끝내지 못하시고 다시 의식을 잃으셨어요. 하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아시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 태호 씨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수액량을 늘렸더니 더 안정적이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더 힘들어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수액은 계속 늘려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대였어요. 이 수액이 아버지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간병 중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맥박이 평소보다 매우 약해진 거예요. 이상해. 수액을 시작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수액을 맞고 나서 급격히 약해졌어요. 조심스럽게 수액 라인을 따라 올라가며 살펴봤는데 수액백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약간 쓴 냄새였는데 제가 며칠 전에 맡았던 그 냄새와 비슷했어요. 설마.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침대 옆으로 돌아가 앉았어요. 유정 씨가 들어왔어요. 선옥 씨, 환자분 상태는 어떠세요?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한번 봐드릴게요. 유정 씨가 아버지의 맥박을 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맥박이 약하네요. 수액을 조금 더 늘려야겠어요. 더 늘리시는 건가요? 네, 이런 상태일 때는 집중 치료가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액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수액 성분을 알 수 있을까요? 성분이요? 왜요? 유정 씨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간병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냥 일반적인 영양제예요. 자세한 성분은 의료진만 알면 됩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다음 날 새벽 상희 씨가 조용히 제 방으로 왔어요. 선옥 씨, 일어나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시아버님 상태가 안 좋아졌다면서요? 네, 어제부터 맥박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역시 상희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네요. 뭘 예상하셨어요? 수액량을 늘릴수록 환자분이 더 나빠질 거라고요. 정말 그 수액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상혜 씨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증거요? 네, 그 수액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말이에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정 씨가 수액을 보관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찾아봐야죠. 무서웠지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언제 찾아볼까요? 오늘 오후에 젊은 부부가 외출한다고 했어요. 그때가 기회예요. 드디어 진실을 밝혀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찾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가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끝낼 수 있어. 오후 2시 용기를 낸 저는 빈 방 화장실 환풍구 속에서 비닐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유정과 태호의 목소리에 손에 땀이 차올랐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충격적인 증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호와 유정이 외출한다는 상혜 씨의 정보에 따라 저는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유정 씨 방부터 들어가 봤어요. 옷장, 화장대, 침대 밑까지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 다음은 태호 씨 서재였어요. 책장 뒤 서랍 안을 뒤졌지만 역시 마땅한 게 없었죠. 어디 있을까? 그때 2층 끝에 있는 빈 방이 생각났어요. 문을 열어보니 창고처럼 쓰이고 있었어요. 오래된 가구와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화장실도 있길래 들어가 봤는데 천장에 환풍구가 있었어요. 혹시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서 환풍구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있었어요. 작은 비닐 꾸러미가 하나. 꺼내서 열어보니 녹음기와 작은 약병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녹음기를 재생해 봤는데 유정과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상태가 너무 오래 가고 있어. 태호의 목소리였어요. 조급해하지 마. 조금만 더 가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끝낼 수 있어. 유정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수액에 섞는 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잖아. 그래도 너무 느려. 간병인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할래? 베개로 하는 게 확실하긴 한데. 미쳤어? 그렇게 하면 흔적이 남잖아. 그럼 수액량을 확 늘려버리자. 어차피 늙은 노인이 갑자기 심정지로 죽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계속 들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간병인이 너무 많이 알아차리는 것 같지 않아? 맞아. 자꾸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있어. 혹시 우리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가능성이 있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만약에 정말 눈치채면 어떡하지? 그때는, 그때는 간병인도 처리해야 할 수도 있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까지 위험하다는 얘기였어요. 급히 녹음기를 끄고 약병들을 살펴봤어요. 라벨을 보니 모두 수면제, 진정제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것도 병원에서나 쓸 법한 강한 약들이었죠. 이걸로 아버지를. 그때 아래층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돌아온 건가요? 급히 증거들을 다시 비닐 꾸러미에 넣고 환풍구에 숨겼어요. 의자를 제자리에 두고 빈 방을 나왔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태호의 목소리였어요. 급히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간병하는 척했어요. 선옥 씨,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유정이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조금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런가요? 수액을 좀 더 늘려야겠네요. 녹음 내용을 들은 후라 그런지 유정의 모든 말이 무섭게 들렸어요. 너무 많이 늘리시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상태일 때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중요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영양 공급이 아니라 독을 주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상희 씨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히 얘기했어요. 찾으셨어요? 네,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상희 씨에게 녹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줬어요. 역시 제 짐작이 맞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요? 녹음기와 약물들이 있잖아요. 충분한 증거죠. 그런데 그들이 저까지 해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상혜 씨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더 빨리 행동해야 해요. 내일 아침에라도 신고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 밤 간병하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모든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해치려고 해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어요. 선호가, 네, 아버지. 위험해. 너도. 괜찮아요. 내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조심해. 그들이 알면.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제 손을 약하게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선호가. 왜 미안하세요? 너를 찾지 못해서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찾았잖아요. 40년 전에 위험한 사람들한테 쫓겼어. 그래서 죽은 척 하신 거예요? 너를 지키려고.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죽은 척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집에 오게 되신 거예요? 속았어. 그들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기력을 다해 말씀하셨어요. 재산을 다 빼앗겼어. 재산은 상관없어요. 아버지만 무사하면 돼요. 새벽에 상혜 씨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선옥 씨,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젊은 부부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왜요? 아까 둘이서 수군거리는 걸 들었는데 간병인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 당장 경찰에 연락하세요. 더 기다리면 위험해요. 네, 알겠어요.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상혜 씨와 저는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방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과연 문 너머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문이 열리자 태호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선옥 씨, 뭘 하고 계신 거죠?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간병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예요? 태호 뒤로 유정도 나타났어요. 둘 다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혹시 우리 방에 들어간 적 있나요? 유정이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정말요? 그럼 이건 뭐죠? 태호가 손에 든 것은 제가 화장실에서 떨어뜨린 머리핀이었어요. 이게 빈방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들켰어요. 저는 뭘 찾고 있었나요? 유정이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그때 상혜 씨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상혜 씨도 한몫했죠? 이 여자한테 이상한 얘기 해준 거 맞죠? 유정이 상혜 씨를 노려봤어요.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거짓말. 태호가 소리쳤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뭘 안다는 거야? 태호가 존댓말을 완전히 버렸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재산을 빼앗은 것도 다 알아요. 아버지라고? 유정이 비웃었어요. 네, 제 친아버지예요. 박영수 씨 말이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어떻게 알았지? 태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언제 이런 걸? 며칠 전에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가서 검사했어요. 태호와 유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 알았으면 어쩔 건데? 태호가 큰 소리 쳤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봐. 누가 믿겠어? 증거가 있어요. 녹음된 대화도 있고 독을 탄 수액도 있어요. 이제 유정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그런 걸 찾았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살인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태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늙은 노인이 자연사하는 거야. 그게 무슨 살인이야? 자연사요? 독을 먹여서요? 증명할 수 있어? 물론이죠. 그때 아버지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그쪽을 봤는데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급히 달려갔어요. 선호가, 괜찮니? 네, 아버지.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 해치려고 했구나. 아버지가 태호와 유정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유정이 다가오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태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집안이라고요? 아버지 재산을 속여서 빼앗고 죽이려고 한 게 집안이에요? 시끄러. 태호가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딩동. 모든 사람이 멈춰 섰어요. 누가 이 시간에? 유정이 중얼거렸어요.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선옥 씨, 경찰입니다. 신고 접수해서 나왔습니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태호와 유정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언제 신고했어? 어젯밤에 했어요. 사실 상혜 씨가 미리 신고해 준 거였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신고하신 분이 박선옥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황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DNA 검사 결과, 녹음 파일, 독이 든 수액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죠. 이분들이 제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했어요. 태호가 항변했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녹음 파일이 있어요. 상혜 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경찰관이 녹음기를 가져가서 재생했어요. 태호와 유정의 대화가 생생히 흘러나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끝낼 수 있어. 두 사람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겠네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강태호, 강유정 씨, 살인미수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억울해요. 우리가 언제.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두 사람이 끌려간 후 아버지와 저는 마주 앉았어요. 선우가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지. 40년 동안 너를 혼자 두고 이제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날 구해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며칠 후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독성 수액을 끊고 나니 금세 좋아지셨거든요. 태호와 유정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살인미수와 재산 편취 혐의로 각각 10년씩 선고받았죠. 아버지의 재산도 모두 되찾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까? 넓은 저택에서 아버지와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자. 좋은 생각이에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배신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진짜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서로를 찾아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